네, 안녕하세요. 21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요일 당일날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또한 이제 마감 시간에 쫓긴다는 만화가의 심정이랄까요? 좀 마감에 쫓겨서 부랴부랴 방송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어, 편집은 지금 바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녹음은 좀 맘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에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볼까 합니다. 원래 ESPN 먼저 리뷰를 하고 야구 리뷰로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좀 그걸 엎어버리고 야구 먼저 리뷰를 하고 ESPN 리뷰를 할 건데요. ESPN 리뷰를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1주차 매치업을 일일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주 추천 선수, FA 추천 선수는 어, 그냥 생략할 예정이고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압축을 한다고 한다라도 그래서 조금 FA 추천 선수를 원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조금 이번 주는 양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야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순위가 고착화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KT 팀도 얼추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중상위권 다 가려진 것 같고 이제 남은 경기 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팀 보면은 야투 메이드 8점, 야투 13점, 자유투 메이드 5점, 자유투 14점, 3점 슛 개수 13.5점, 3점 슛율 12점, 포인트 득점 7점, 리바운드 10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8점, 블락 17점, 턴오버 10점, ATO 18점, 더블 더블 12점으로 164.5점. 원래는 계속 9등을 달리다가 오늘 조금 터져가지고 조금 순위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저희 팀이 아무래도 부족한 점은 이제 퍼센테이지는 좋은데 그 득점 관련해서 누적 카테고리 네 그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야투메이드, 자유투메이드, 3점슛 메이드, 3점슛 메이드 좀 많이 떨었어요. 시즌 중반까지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웨슬리 매튜스 나가고 또 뭐 이러저러 베이지모 나가고 하다 보니까 3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 리바운드 10점 그리고 더블 더블 12점 이게 좀 오르긴 했는데 근소하게 오는 거여서 딱히 뭐 티가 나는 수준은 아니고 야투율 올린 것도 좀 한 몫을 챙긴 것 같고 이래저래 결국엔 마트레이드를 한 셈인데 크게 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저희 팀에서 잘했던 수를 보자면 뭐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한 것 같아요. 바레아도 뭐 턴오버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바레아답게 댈러스의 바레아답게 잘 플레이를 해줬고 레딕도 야투 굉장히 좋았고 또 3점 슛도 잘 쓸쓸하게 잘 넣어줬고 앤서니가 저저번 경기에서 2득점에 머물렀던 것만 빼면은 굉장히 그냥 솔리드했거든요. 좋았고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수는 조나단 시몬스입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에 제가 데려오고 나서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올려놓으면 꼭 삽질을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올려놨다 삽질을 좀 당했는데 이 선수가 계속 백업으로 출전하다가 최근에 이제 에런 고든 레진탕 그리고 포니의 부상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좀 주전으로 올라선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스탯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클리퍼스전에서는 24득점 7어시가 커리어 하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그래도 주전으로 올라서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긴 하는구나. 역시 샌안토니오산 선수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게 있구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런 고든이 곧 복귀할 예정이고 포니에는 제가 봤을 땐 셧아웃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랜도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탱킹이나 하자 이런 느낌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몬스는 그래도 활약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즌 막판에는 이래저래 뛰지 않을까 싶고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별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폭발력은 있는 선수긴 하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하이 라운드에서 뽑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랜도가 과연 팀을 어떻게 갈아 엎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 1년 만에 선수를 버리진 않겠죠. 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선수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카리스 르버트를 뽑았네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의 미래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즌 픽은 없지만 이제 어쨌든 픽을 통째로 넘겨주는 시즌은 이제 올 시즌이 마지막이고 또 다음 시즌에 린 복귀하고 또 뭐 괜찮은 선수들이 여럿 있죠. 뭐 제러드 알렌도 잘 크고 있고 뭐 르버트 외에도 RHJ 있고 또 성장 갭을 벌어줄 수 있는 더마라 캐롤도 굉장히 토론토 있을 때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로셀도 부상 복귀해서 조금 기복은 있지만 여전히 폭발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크랩도 있고 또 이래저래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브루클린도 참 뭐 S급 에이스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A급 뭐 좀 더 낮춰서 B급 에이스 한 명만 있으면 참 플레이오프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 될 텐데 뭐 서부도 아니잖아요, 동부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브루클린 노선 어떻게 정할지 진짜 또다시 탱킹일지 아니면 정말 플레이오프에 도전해 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르버트가 정말 향후 3년 내로 이제 브루클린을 이끌어갈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디러셀도 있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르버트가 이제 좀 많이 이끌지 않을까 다재다능하니까 네 그래서 좀 르버트가 폴 조지와 고든 헤이워드를 바라보면서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FA에 남아 있을 때 잘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야구를 좀 빨리빨리 해봤고요. 이제 ESPN은 이제 20주차까지 정규 시즌을 마치고 3주 동안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총 8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8등 9등 이게 동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대결 전적에서 이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8등 9등이 승차 없이 결정이 됐고 또 6, 7위도 반경기 차이로 그 시드가 결정되는 등 좀 중상위권에서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좀 막판에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끝까지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플레이오프 내 매치업을 한번 일일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마지막 주차에 스테판 커리가 다쳐서 못 나오는 바람에 조금 많이 말렸죠. 심지어 이제 아웃 판정을 받고 IR에 넣었었는데 갑자기 ESPN에서 커리를 DTD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게 FA 영입 방출조차 안 되는 좀 굉장히 막힌 상태가 되어서 저는 원래 사실 커리가 아웃된 후 이제 FA 카드를 하루에 한 명씩 갈아서 끼우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는데 커리가 그거를 제한해버려서 이래저래 이도저도 못하고 좀 갇힌 신세가 되어서 5승 10패 1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규 시즌 마무리 치고는 좀 껄끄럽게 끝났죠. 네, 어쨌든 뭐 상대팀이 잘한 것도 있으니까 네, 패배를 인정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4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아리자와 RHJ가 다치기 전까지는 2등까지 갔었는데 참 아쉽죠. 네, 좀 아쉬운데 근데 이거는 뭐 상위권에서 조금 미끄러진 거지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떨어진 건 아니니까 폭락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이제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결과가 네, 플레이오프에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내 매치업을 분석을 할 건데요. 1위 팀이 속한 매치업부터 일일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치업은 이제 1위 팀과 8위 팀 경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3월 15일, 3월 14일 수요일까지의 스탯을 반영한 현재의 상황이고, 근데 이게 조금 아직은 그 한 주의 중반에 들어서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확실히 뭐 카테고리를 챙겨가고 막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네, 한 토요일까지는 가봐야 대충 윤곽 나오고 이제 월요일날 확정짓는 수순이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위 팀과 8위 팀이 만났습니다. 1위 팀은 사실 정규 시즌에서 일찌감치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은 팀이었고, 굉장히 전력이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8위 팀은 반면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포르징기스로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포르징기스가 근데 실아웃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순위가 약간 좀 떨어진 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치업을 했을 때 굉장히 껄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정신없이 약간 좀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팀이었던 것 같아요. 캔바 워커, 또 포르징기스, 지미 버틀러, 그리고 더블 더블을 밥 먹듯이 해주는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크리스턴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고, 론조볼도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점점 이제 트리플 더블도 찍어주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마카넨도 있었고, 근데 이래저래 피할 곳이 좀 없었던 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미 버틀러까지 이제 정규 시즌 아웃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원투펀치가 없는 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있었다면은 결코 이 순위로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조금 부상 때문에 좀 발목을 많이 잡힌 팀 중에 하나고, 기대되는 선수로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샬럿 듀오, 캔바 워커와 드와이트 하워드, 이 두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또 1위 팀과 비등비등하게 가느냐 아니면 끝나냐가 될 것 같은데, 토탈 경기수로 따져보면은 일단 1위 팀, 네, 셀틱스 팀이 한 경기 정도 더 많은, 그래서 경기수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네, 경기수 차이가 크게, 어, 그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1위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 슬롯에 티그가 있어요. 네, 티그가, 부상 당한 지 좀 됐는데, 이거를 어차피 정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추격하는 팀도 없으니까, 이제 IR 슬롯을 활용을 하는 거죠. 아웃 선수가 뜰 때까지 티그를 IR에 박아 놓겠다. 근데 부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놓고 계속 그냥 그대로 밀고 갔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 중에는 빼겠죠. 설마 티그를 플레이오프 끝날 때까지 냅두진 않겠죠. 네, 이제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저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좀 아니다 싶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있으면 과감히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팀 셀틱스 팀에서 잘할 것 같은 선수, 일단은 쿤보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뭐 쿤보 같은 선수가 DTD 떠버리면은 조금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미러키 감독, 키드 감독이 잘리고 감독 대행이 들어왔는데 출전 시간을 많이 좀 제어를 한다고 해요. 36분, 34분 그쯤으로 이제 좀 줄였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미러키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제 막판 되면은 정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덤벼들 텐데, 쿤보가 여기서 한 경기, 두 경기 안 나오면 조금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쿤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상수라고 봐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랜들이 요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뭐 사실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 백업으로 나왔고 언제든지 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리고 레이커스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랜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후반기 가면서 자신이 이제 트레이드 되지 않았고 다음 시즌에 FA로 풀린다. 약간 그래서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랜들이 좀 굉장히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포텐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클리블랜드전에서는 36득점 10자 리바 7어시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의 헐거운 수비들을 털어버렸죠. 그야말로. 그래서 본의 아니게 포텐이 계약 마지막 해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들이 과연 다음 시즌에 어느 팀에 입단하게 될지, 뭐 레이커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레이커스는 그렇게 뭐 랜드를 막 붙잡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랜들이 이렇게 터져주는 건 판타지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쿤보가 세 경기를 무난하게 소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 파리팀, 류팀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팀에 조금 문제점들이 여러 개 보여요.
일단 버틀러를 IR 슬롯에 넣지 않은 점, 그리고 비욘보 같은 선수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 부셰비치가 돌아오면서 비욘보는 다시 백업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는 선수여서 이렇게 되면 두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게임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경기 수마저 비슷하다면은 이렇게 되면 1위 팀한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평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1위 팀 뭐 몇 승 몇 패까지는 사실상 말하기 굉장히 힘들고, 네, 그거는 뭐 그냥 헛소리죠. 네, 어쨌든 1위 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매치업은 2위 팀인데요. 여기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위 팀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2위 팀은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했었죠. 미키마우스 팀. 시즌 초반에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네, 헤이워드, 그리고 제레미 린. 이 두 선수가 완전히 시들었다면서, 프리시즌에 신인들이 영입을 했는데, 그게 카일 쿠즈마, 그리고 테이텀은 그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죠. 이후에도 트레이드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좀 더 로스터를 보강을 했는데, 올리닉은 이제 FA에서 데려왔고, 알드리치를 팔아서 폴 조지를 데려오고, 또 폴 조지 옆에 파워 가솔도 끼워서 넣었었고, 알드리치 옆에서 준 선수는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현재 지금 반면에 7위 팀은 저번에도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팀은 웨스트브룩과 하든 팀입니다. 네, 털거북 일명 털거북 팀인데, 네, 문제는, 네, 이 매치업의 변수는 러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이 이번 주에 4경기를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4경기씩. 네, 하필 슈퍼이스 2명이 4경기, 전 경기 출전을 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지금 이 미키마우스 팀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 매치업을 붙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3경기씩만 모여도 정말 조마조마해야 될 텐데, 4경기씩이면은 최소 더블 더블이 뭐 한 6번은 나올 것 같다. 더블 더블이. 그리고 트리플 더블도 한 3번 나올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팀의 약점으로는 뭐 털거북 빼고는 볼 게 없는 팀이다 라고 좀 폄하를 할 수 있는데, 뭐 따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테이러 프린스, 또 테디어스 형, 마키프 모리스, 또 딜런 브룩스도 신인 치고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물론 팀이 멤피스여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슈퍼 에이스들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그렇게 막 썰려나갈 정도로 안 좋은 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프린스나 영이 뭐 하이라이트 받는 타입이 아니고 좀 묵묵하게 일하는 타입이다 보니까는 좀 저평가를 당한 거지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전 센터가 없는 게 조금 흠입니다만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겠죠. 반면에 이제 미키마우스 팀은 러셀 웨스트브룩과 제임스 하든을 대항을 해서 요키치와 폴 조지를 내세웠는데, 폴 조지는 사실 거의 이제 웨스트브룩을 안고 죽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같은 팀이고 경기 수 4경기 똑같고 그러면 팀이 그대로 상쇄되죠. 뭐 득점도 사실 웨스트브룩이랑 그렇게 막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조금 차이 나는 정도. 그리고 다만 이제 어시스트 쪽에서 좀 차이가 날 텐데, 반면에 폴 조지의 장점으로는 스틸이 있으니까 또 3점슛도 좋고. 그래서 폴 조지랑 웨스트브룩은 지워진다 하더라도 요키치랑 제임스 하든, 네, 그렇게 되면은 요키치가 좀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세 경기 한 경기가 딸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뭐 백업 멤버를 따지자면은 둘 다 좀 헐거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파워 가솔 요즘에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뭐 레스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시 스미스는 워낙 지금 디트로이트 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좀 버려졌죠. 이시 스미스가 어쨌든. 그리고 또, 네, 올리닉도 아직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벨리넬리도, 네, 애틀랜타에서 잘 뛰다가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기면서 약간 조금 손해를 입고 있죠. 스탯 손해를.
이외에 쿠즈마, 테이텀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1년차 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어쨌든 어, 제가 좀 예상하는 선수, 이 팀, 미키마우스 팀에서 터줘야 될 선수로는 디안젤로 러셀이라고 봐요. 네, 최근 두 경기 굉장히 잘했죠. 필라델피아전 26득점, 그리고 토론토전 32득점. 네, 이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1쿼터에 3점을 7개 넣었어요. 네, 그거 아마 본인 최다 기록이고, 브루클린 시즌 최다 기록일 것 같은데, 어쨌든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무조건 이렇게 터져주는 선수가 한두 명씩 꼭 나와야 돼요. 한 명 나오면 성공이고, 두 명 나오면 대박이고. 네. 그래서 러셀은 충분히 터질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요키치와 폴조지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은 옆에서 이제 디러셀이 활약 지원해줘야지 이 털거북 조합을 꺾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만 가면은 다른 벤치 스코어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미키마우스 팀의 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러셀이 터져주면은 확실히 승기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역시 털거북이 4경기씩 뛴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털거북의 스탯이 어느 정도까지 터지느냐. 네,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미키머스 팀의 선수들이 분전을 한다 하더라도 털거북이 두 선수가 막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50득점, 60득점 잃어버리면은 이게 참 진화시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백중색이긴 해요. 지금 워낙 스코어도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뒤집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좀 확연히 차이 나는 카테고리가 조금 보인다는 것은 미키마우스 팀한테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데 미키마우스 팀도 여태껏 정규 시즌을 치러오면서 쌓아온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이제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쭉 발휘하면은 충분히 뒤집을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일단은 제1 요건은 털거북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 그게 이제 1관건이고, 2관건은 디러셀. 네, 요키치와 폴조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스탯은 찍어주고, 디러셀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매치업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세 번째 매치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매치업인데요. 희동이님과 그리고 자이언츠 팀입니다. 이 팀은 약간 상성이 조금 비슷해요. 왜냐면은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팀이어서, 어시스트 카테고리를 누가 잡냐.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어시스트, ATO, 그리고 턴오버. 이 세 개 카테고리를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승기가 확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카테고리 희동이님 팀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를 포기했기 때문에 드러먼드가 있어서 그 점은 좀 안고 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카테고리 리바운드 또 블락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츠 팀이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요즘 자이언츠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좀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선수로는 일단 크리스폴은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 이외로 토비아스 해리스 일단은 토비아스 해리스 4경기죠. 그리핀과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리핀한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쏠렸지 토비아스 해리스는 그냥 상수 그냥 평균 한 20득점 가까이 해주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핀이 오히려 디트로이트에서 리바운드 안 하고 약간 조시 스미스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또다시 디트로이트 팬들은 절망에 빠졌고 해리스는 오히려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클리퍼스가 더욱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한 교두보를 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리퍼스도 지금 현재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리스도 굉장히 분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오토 포터 그리고 마일스 터너 또 잘해줘야 되는 선수이긴 한데 노비츠키 역시
레전드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까지 뛸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노비치도 시즌 초반에는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때가 됐나 했는데, 오히려 이제 3점 슛을 좀 더 많이 넣으면서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사토란스키, 예, 조널이 빠지면서 사토란스키가 이제 좀 준정급으로 올라왔는데, 어시스트가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포지션도 원래는 스몰 포워드 하나였는데, 갑자기 포인트 가드 하나가 늘어나는 등, 굉장히 ATO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율자란 선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슛도 정확한 편이고, 그래서 또 하나 워싱턴이 인재를 하나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제가 바라본 선수로는 이제 칼리슨이 최근에 복귀를 했죠. 이 팀은 이제 이 칼리슨이 좀 더 원래대로의 모습 보여준다면 희동이님이 그 강점으로 내세웠던 어시스트를 조금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팀도 어시스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드라기치 이렇게 뽑아놓고 했는데 계속 긁어 모았어요. 네. 페이튼 영입하고 라우리 영입하고 DJ 어거스틴 FA로 데려오고 하면서 이제 포인트 가드 왕국이 되었는데, 이제 상성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크리스폴 또 칼리슨 그리고 사토란스키 그리고 벤블릿도 최근에 괜찮아요. 벤블릿은 라우리의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팀인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좀 상쇄되는 면이 있는데, 토비아스 해리스, 오토 포터, 노비츠키 이렇게 좀 슈팅 쪽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 득점력 그리고 리바운드도 괜찮고 한데, 경기 수로 따지면은 지금 자이언츠님 쪽이 조금 앞서죠. 크리스폴, 벤블릿 그리고 토비아스 해리스가 4경기, 그리고 희동이님 팀은 라우리 딱 한 명만 지금 4경기 때문에 2경기 차이가 나고, 레지 블락이 최근에 차삭으로 인해서 조금 쉬고 있어요. 이제 블락이 다음 경기에 못 나온다 그러면 아마 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희동이님께서 FA 찬스를 여러 번 쓰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드러먼드의 디트로이트가 어제 경기 유타 경기에서도 대패를 당했듯이 지금 이제 앞으로 또 2경기 남았는데 그 2경기 또 험난하죠. 지금 덴버 원정 그리고 포틀랜드 원정인데, 덴버 원정은 요키치 상대로 해야 되고 포틀랜드는 또 너키치예요. 원정. 네, 3연전 원정 3연전이어가지고 굉장히 체력 부담도 클 뿐더러 지금 팀 분위기도 개판이기 때문에, 드러먼드가 만약에 여기서 더블 더블을 못 해주고 그냥 어버버하게 끝난다면은 이것은 더블 더블하고 리바운드 쪽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버틀러가 아웃당해서 위긴스 그리고 FA로 영입한 비엘리차가 그 버틀러의 스탯 이상으로 뿜어내고 있는 게 약간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거스틴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네, 페이튼이 오히려 여기 있는데 어거스틴도 있네요. 좀 희한한 광경인데, 어찌됐든 저는 사실 처음에는 희동이님 팀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상상이 좀 비슷하고, 또 크리스폴이 4경기를 뛰고 경기 수는 자이언츠님 쪽이 2경기 더 많고 해서 이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시스트 카테고리를 점유하는 자가 이 매치업을 승리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시스트 개수만 따지면 희동이님 팀이 많은데, ATO는 자이언츠 팀이 좀 더 위에 있고, 턴오버도 지금 자이언츠님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어시스트와 관련된 카테고리 3개를 다 먹는 분, 2승 1패면 조금 모르겠고, 만약에 3대 0으로 여기서 끝난다면은 그 팀이 확실히 이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대 1이면은 또 모르죠. 네, 그건 끝까지 가봐야겠죠. 네, 이 팀은 여기는 확답을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뭐 그냥 사심을 담아본다면 꾸역꾸역 희동이님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포인트 가드진이 어시스트만 뿌리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득점을 이래저래 다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좀 팀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아무리 디트로이트의 분위기 안 좋고 또 원정 3연전이 빡센 3연전을 한들 드러먼드는 드러먼드죠. 이번 시즌의 드러먼드는
지난 시즌의 드라몬드와 다릅니다. 그래서 더블 더블을 한 번은 놓칠 수 있어 두 번까지는 안 놓치겠죠. 웬만하면. 네. 이미 한 번은 달성을 했고 이제 남은 두 경기 중에 한 번 이상만 기록을 하면 더블 더블 스탯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심을 넣어본다면 히로이님 팀이 한 55대 45 정도로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착인이니까요. 네, 자연님이 너무 네, 네,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매치업은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5위 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갯보다리 팀인데요. 정규 시즌 매치업 때는 저희 팀이 졌어요. 네, 6승 9패로 졌었는데 그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57점을 포함한 트리플 더블을 했던 경기. 네, 그 경기가 정말 저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꿈에서 나타날 것처럼 네, 굉장히 악몽 같았던 경기였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일단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두 팀 다 IR 슬롯에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팀은 스테판 커리가 있고 상대 팀에는 케빈 러브가 있어요. 일단 케빈 러브는 일단 두 선수 공통점은 일단 이번 주에 둘 다 못 나온다는 거. 네, 두 경기 두 선수 전부 다 세 경기씩 결장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일단 이 옵션은 다 빼버리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타운스와 르브론의 대결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다음 옵션이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 상대팀은 아이지아 토마스고 저희 팀은 좀 애매해요.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데, 네. 굳이 따지면 뭐 아리자 정도인데 아리자로 될라나? 네, 루일리엄스인데? 네, 루일리엄스래. 아이자 토마스인데. 다만 이제 이 팀의 변수가 있어요. 상대 팀의 변수가 있는 게 최근에 부상 선수가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지금 엄지 쪽에 그 인대 파열이 떠서 아마 시즌을 마감할 것 같다.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까지 마감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나왔고 웨이드는 현재 지금 햄스트링을 다쳐서 복귀를 할 수는 있는데 햄스트링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햄스트링 부상이 한번 재발하는 순간 워낙 거의 제곱배로 재활견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웨이드의 나이도 조금 있고 해서 조금 무리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선수 그리고 상대팀도 IR 슬롯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IR 슬롯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버려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버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 쿠포스, 퍼들 헷갈려. 어쨌든 이 두 선수도 뭐 이제 롤 플레이어로서는 좋지만 좀 득점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죠. 알렉스 랜도 그렇고요. 네, 좀 약간 포지션이 좀 중복돼 있는 물론 이 팀에 지금 센터가 없긴 해요. 퍼들이랑 램밖에 없는데 센터 포지션이 없는 게 좀 확실히 이 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저희 팀은 포가가 없어요. 네. 스테판 커리를 데렸는데 스테판 커리가 들어 누워서 포가가 없어요. 디온테 머레이나 디온테 머레이 하나밖에 없네. 네, 머레이는 사실 정통 포가는 아니죠. 네, 그냥 네, 샌안토니오에서 너 포가 수업 받아 하니까는 그냥 뛰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포가가 없고 상대팀은 센터가 없는 그런 좀 기형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 어시스트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예전부터 좀 포기를 했었고, 제럿잭이 이제 셧아웃 당하면서 저는 이미 어시스트에 대한 좀 그 기대를 내려놨는데, 그래서 커리를 데려온 것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메우려고 데려왔던 건데, 지금 또 IR에 들어가 버려서, 전혀 지금 어시스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상대팀은 오히려 이제 어시스트 쪽에선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죠. 아이자 토마스, 또 윌리엄스, 그리고 르브론. 네, 저는 사실 어시스트는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경기 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이제 이 매치업에서는 조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죠. 네, 상대팀에서는 윌리엄스, 쿠퍼스, 퍼들이 4경씩 뛰고 저희 팀에서는 카일 앤더슨, 머레이, 그리고 아리자가 4경씩 뜁니다. 아리자야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는 선수가 될 것 같고 저희 팀에서
제가 기대하는 선수로는 일단 타운스가 버틀러가 아웃되면서 약간 지난 시즌의 타운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완전히 1옵션 자리를 꿰차면서 자신이 해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제발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플레이오프에는 미치는 선수가 등장을 해야지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팀에서 그런 크랙이 돼줄 만한 선수로는 일단 슈터 앨런 크랙과 웨인 엘링턴을 뽑아보고 싶어요. 뭐 사실 RHJ, 카일 앤더슨, 드와이트 포엘, 뭐 아리자 레딕 이런 선수들은 사실 어느 정도 스탯 예상치가 있는데 크랩이나 웨일 엘링턴 같은 경우는 슈팅 기복에 따라서 어느 날은 30득점까지 찍어줄 수 있고 어느 날은 3득점에 그치고 그런 좀 기복을 좀 롤러코스터 타듯이 찍어주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구간에서 미치면은 또 재밌어지는 거죠. 저는 근데 일단 크랩보다는 엘링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게 어차피 브루클린은 이제 경험치 쌓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고 뭐 스미스는 사실 기대 안 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엘링턴은 마이애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팀인데 물론 뭐 8위보단 위에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엘링턴의 슈팅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 어쨌든 마이애미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엘링턴이 백업 슈팅 가드로 나와서 3점 열심히 쏴서 넣어주기만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사실 이게 경기 수가 똑같고 이제 풀전력 상대팀에서도 스마트 터치지 않고 웨이드 터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3경기씩 출전했다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시스트는 사실 내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ATO는 제가 잡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 네, 어쨌든 더블 더블도 르브론과 타운스면은 3대3 비등비등하게 갈 것 같고요. 또 다른 선수들 음, 뭐 쿠퍼스라든지 네, 루이엄스도 어시스트로 충분히 찍어줄 수 있고 저희 팀에서는 RECJ 또 또 카일 앤더슨도 더블 더블 가능한 선수인데 좀 많이는 안 나온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백중세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선수 부상으로 아웃된 게 좀 승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팀이 저는 뭐 이게 뭐 치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부상 선수를 좀 FA에서 데려와서 쓴다면 확실히 좀 더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PN 리뷰까지 다 맞춰봤는데요. 이걸 사실 지난 시즌에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은 제가 뭔 생각이었는지 그냥 뭐 떠들 하다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번 주에는 4개의 매치업을 다 해봤고 다음 주에는 2개의 매치업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1개의 매치업 뭐 사실 2개의 매치업 1개 매치업이면은 다른 뭐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그 상위 라운드에서 떨어진 팀 그 팀들 순위 결정전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해야 될까? 네, 그리고 하위 라운드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엄짜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일단 판단을 유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은 이게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은 너무 귀담아 듣지 않고 네, 자신의 소신껏 네, 오로지 승리를 위해 그 매치업보다 1승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고 네, 이게 사람이 그 상품이 걸렸을 때랑 안 걸렸을 때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